자, 이번 시간에는 같이 2회 문제 풀어볼게요. 2012년도 우리 기사 2회 문제 기기 같이 가도록 합시다. 41번부터 가도록 할게요. 자, 41번 보시게 되면 전격용량이 5kW, 그 다음 100V 50A, 1500rpm의 타여자 직류 발전기가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거기다 하나 밑줄 그으셔야 되네. 타여자 발전기. 계좌 전압이 50V고요. 계좌 전류가 5A, 전기자 저항이 0.25ohm이고 브러쉬에서 전압강은 2V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무브화시와 전격부하시 전압차를 물어봤는데 우리 무브화시 전압을 갖다 V0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전격 전압이 우리 누구라고 했냐면 V가 되겠습니다. 부하를 걸었을 때 단자 전압.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V0하고 V인데 우리 V0 값을 갖다가 입력, 기전력 2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그럼 우리가 단자 전압을 V라고 했을 때 요놈과 요놈의 차이를 그 전압 차가 얼마냐 물어본 거예요. 그럼 우리가 타여자 발전기에서의 공식을 하나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타여자 발전기, 우리 발전기는 항상 플러스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E는 V 플러스 IA에 RA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죠. 우리 전동기 마이너스니까. 근데 이 상태에서 브러쉬에 의한 전압 강화를 줬기 때문에 이 B라는 놈을 갖다가 더해주시면 된다 그 얘기입니다. 합성을 해줘야 된다. 전압 강화 손실이니까. 우리 E를 입력, V를 출력, 나머지 손실이라고 하는 거니까 입력은 출력 플러스 손실에 의해서 더해주면 된다 그 얘기죠. 그러면 결론은 무슨 얘기냐면 아까 얘기를 했지만 E라는 놈하고 단자 전압 V와 이 전압 차를 얼마니 하고 물어본 거잖아요. 그럼 무브화 전압과 전격 전압의 차이니까 무브화 전압을 E라고 했을 때 E-V가 얼마냐 하고 물어본 거야. 그러면 요걸 넘기게 되면요. E-V라는 놈은 IA 곱하기 RA에다가 우리 누굴 더한 거랑 똑같다는 얘기예요. 브러쉬에 의한 전압 강화를 더한 놈과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거를 갖다 구해주면 된다는 얘기야. 이거에서 이걸 빼서 구해도 되고요. 아니면 요거를 갖다 계산해서 구하면 끝난다 그 얘기죠. 그래서 전기자 전류값을 갖다가 얼마 줬냐면 50A 준 거예요. 50A. 그리고 전기자 저항은 0.25ohm을 준 거고요. 그 다음에 브러쉬에 의한 전압 강화가 2V예요. 그래서 요거 더하면 곱하면 10이고 두 개 더했을 때 12V가 된다. 그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해결을 하시면 됩니다. 이거를 뭐 구하더라도 이거 그대로 구하더라도 얼마예요? V가 100이잖아요. 100. 플러스 IRA. 그죠? 50 곱하기 0.2에다가 더하기 2 해주면 되는데 그럼 112V가 나와요. 112V가. 근데 단자 전압이 얼마예요? 이게 결론은 누구냐면 V0가 되는 거죠. V0. 그리고 단자 전압 V 빼주면 답이 나오는 거야. V가 얼마냐? 100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전압 강화 결론은 얼마야? 112에서 100을 뺀 나머지니까 12V가 전압 강화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구하든 이렇게 구하든 똑같은 얘기가 된다. 그 얘기지. 뭔 얘기인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얘는 답 몇 번? 1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42번은 요 밑에다가 제가 잡아드릴게. 42번 문제. 삼상 유도 전동기가 경부하에서 운전 중 한 선의 표주가 잘못되어 용난되었을 때 경부하에다 밑줄 보세요. 가벼울 경찰단 거죠. 부하가 가볍게 걸려있다는 얘기야. 쉽게 얘기하면 그때 운전 중 한 선의 표주가 잘못되었다. 끊어졌다는 얘기죠. 그때 어떻게 되냐는 거죠. 우리가 한 선이 끊어지게 되면 삼상에서 한 선이 딱 끊어지게 되면요. 다른 선에는 전류가 더 많이 흘러가겠죠. 아무래도 부하를 갖다 더 걸어줘야 되는 거니까. 세 선 중에서 나눠졌다가 3분의 1로 쪼개진 전류가 흐르다가 한쪽이 딱 끊어져 버렸어요. 그럼 이쪽 전류가 이쪽이든 이쪽이든 두 갈래길로 더 분포가 되겠죠. 그러니까 전류가 더 많이 흘러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전류가 증가하여 운전이 얼마 동안 계속 된다. 그래서 이 운전이 계속하게 되게 되면 과열로 소손이 되겠죠. 그래서 운전은 일단 계속이 됩니다. 전류는 당연히 증가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4번이 되겠지. 4번. 자, 그 다음에 43번 가도록 합시다. 43번. 브러쉬레스 DC 서버 모터의 특징으로 틀린 거 물어봤는데 이 DC 모터는요 일단 다 간단하다고 봐야 돼요. 모든 것들이 내부 구조든 뭐든 다 간단하다라는 느낌을 여러분들이 좀 갖고 계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특징으로 틀린 건데 이거 답으로 갈게요. 3번이 틀렸습니다. 기계적 시간 상수가 크고가 아니라 시정수는 짧고요. 그 다음에 소음성이 좋죠. 응답이 좋습니다. 응답이 소음성이 좋고 시정수가 짧고 뭐 그다음에 기계적 응답이 좋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건 틀린 거 3번으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44번. 유도전동이 2차율 나왔죠? 요거 앞에서 제가 1회 때 잡아드렸어요. 2차 효율 공식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항상 얘기했지만 입력분의 출력이니까 P2분의 P0가 된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누구예요? 1-S가 된다. NS분의 N이 된다. 오메가 S분의 오메가가 된다.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오메가 제로라고 표현을 하기도 한다라고 했던 거죠. 그래서 아까 1회 때는 요게 답이었죠. 오메가 제로분의 오메가. 지금 답은 몇 번이? 1-S의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요거죠, 바로 요거. 그래서 요거는 우리 입력을 안 줬을 땐 출력 플러스 손실로 구하시고 기계손이 조해줬을 땐 더하기 PM, 기계손까지 더해주시고 없으면 무시하고 이런 얘기를 앞에서 또 했고 지금 한 번 더 잡아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연속으로 나왔다는 얘기는 얘네들은 잘 나오는 문제들이에요. 이런 거 잘 보셔야 돼. 여러분들이 문제를 보다 보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출제가 자주 보이는 게 있어요. 그런 내용들은 꼭 여러분들이 잡고 가야 됩니다. 자, 45번 가도록 할게요. 병렬운전 중 이것도 잘 나오는 문제죠. 동기발전기 병렬운전 중 여자 전류를 증가시키면 그 발전기 항상 역률 갖고 따지라고 했잖아요. 제가 우리 여자 전류가 커지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계속 똑같은 얘기예요. 자속이 커지고 얘가 커지면 기전력 커지잖아요. 우리 동기발전기의 유기기전력 공식에 의해서 그런 거야. 우리 동기발전기의 유기기전력 공식 한번 써볼까요? 4.44 K 오메가 FM 파이 이렇게 우리 쓰잖아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기전력은 기전력인데 우리 상전압이 기준이죠. 이 E라는 놈은 상전압이죠. 상전압. 그 다음에 이 K 오메가는 누구야? 권선의 개수라는 거죠. 권선의 개수. 그 다음 F는 주파수고요. 그 다음 요 파이는 자속수고 요 N이 중요하죠. 이 N이 누구냐면 한 상당의 직렬 권수를 얘기하는 거죠. 호일을 가문 횟수. 그 다음에 이제 성간전압이 주어지면 어떻게 돼요? 상전압 2에다가 몇 배? 루트 3배를 해줘야 되겠죠. 루트 3배. 요거 단자전압, 성간전압 물어봤을 때는 상전압에다 루트 3배를 해줘야 됩니다. 왜? 우리 동기기는 무조건 Y결선이니까 Y결선. 그래서 기전력이 커지죠. 요거 이제 자속 커지면 기전력 커질 거 아닙니까? 비례에 의해서. 그럼 용량이 커지죠? 그럼 발전 용량 커지면 어때요? 부하분담이 증가하겠죠? 그럼 역률은 어떻게 돼요? 코사인 세타. 부하분담이 커진다는 얘기는 손실이 커지니까 역률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역률이 나빠지더라. 4번이 답이 되겠죠. 이런 스타일로 문제가 지금 계속해서 출제가 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46번 가도록 합시다. 터빈 발전기의 냉각을 수소냉각 방식으로 하는 이유가 아닌 거 물어봤는데 수소냉각 방식으로 하는 이유가 아닌 거 거기다 밑줄 그으세요. 아닌 거. 우리 수소라는 놈은 좀 위험하죠. 그래서 거기 4번이 답인데 뭐가 잘못됐냐면 이물질의 침이 없고 소음이 감소한다. 맞는 얘기인데요. 반폐형이 아니라 전폐형이. 전폐로 우리가 폐쇄를 완벽하게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얘는 반폐형이 아니라 전폐형이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4번이 틀린 얘기가 되겠다. 나머지는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47번 볼게요. 우리 47번 문제는 답이라고 좀 써주세요. 답. 그래서 요거는 제가 아주 쉬운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그냥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 거야. 다음 가로 안에 알맞는 내용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했는데 그 박스 안에 보면 가로가 몇 개예요? 4개잖아요. 4개. 그죠? 4개란 얘기는 여러분들이 지금 요거 개수에 초점을 맞추시면 돼. 그럼 첫 번째 가로에는 몇 글자 들어가냐면 한 글자 들어갑니다. 그럼 두 번째 가로는 제가 몇 글자라고 얘기할 것 같아? 2글자예요. 세 번째 가로는 3글자. 네 번째 가로는 4글자입니다. 이렇게 해서 찾게 되면 답이 1번이죠. 1번. 여러분이 그냥 읽어만 보시고 이 문제는 답이라고 써놓고 여러분들 그냥 보시면 됩니다. 숫자 답의 위치가 바뀌어 나온 적이 없어 한 번도. 그래서 이렇게 찾으시라는 얘기야. 부연 설명 더 안 할 거예요. 자, 48번 가도록 합시다. 48번 2차 동선 물어봐서 2차 동선 이 새끼도 잘 나오죠. 2차 동선. 자, 출력 P0를 갖다 우리 15kW 줬다는 얘기예요. 15kW. 그죠? 그런 다음에 누구 줬냐면 우리 그 기계손을 줬어요. 기계손을 우리가 PM이라고 하거든요. 기계손을 얼마 주면 350W 줬어요. 단위가 다르네. 단위가 다를 때는 환산을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슬립을 갖다 몇 프로 줬냐? 3%니까 0.03을 줬다. 그 얘기예요. 이때 2차 동선이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단위가 와트죠. 우리 2차 동선은 뭐라고 쓰는 거야? P2C라고 써주면 되겠죠. 단위는 와트로 물어보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와트로 바꾸려면 10의 3승만 잡아주면 되겠지. 그럼 우리 2차 동선 공식은 어떻게 되니? 하고 물어보면요. 요거는 항상 외워야 돼. 1-S분의 S에다가 뭘 곱해요? 우리 P0를 곱하는데 마찬가지 기계손을 줬을 때는 우리 항상 기계손을 더해서
합성해서 곱해주면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자 없으면 무시하는 거고요. 1 슬립이 0.03분의 자 다시 S 0.03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출력이니까 얼마? 15,000 넣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 더하기 기계손 350 하고 잡아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구하게 되면 얼마 나오는 거야? 답이 싸질러하고 나오겠네요. 싸질러. 우리 유명한 답이죠? 예, 유명한 답. 싸질러. 예.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얘가 2차 똥손이잖아. 똥손. 그죠? P2C가 우리 명칭이 2차 동손인데 또 똥손이잖아. 그러니까 똥싸질러라고 외우면 되겠지. 똥싸질러. 자, 그래서 요거 답 2번이 되겠습니다. 숫자 바뀌어 나올 수 있어요. 나온 적이 있고. 안 되면 똥싸질러 하나 외우고 아니면 공식에다 대입해서 풀자. 그 얘기입니다. 49번 갈게요. 다음 가로 안에 알맞는 내용을 하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직류전동기 회전 속도가 위험한 상태가 되지 않으려면 직권전동기는 무슨 상태로 분권전동기는 무슨 상태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나왔는데 자 우리가 두 가지를 잡아 드릴게. 자 우리가 직권전동기에서 첫 번째로 할게 제가 첫 번째 우리 직권전동기에서 보시게 되면 우리 요거 많이 얘기했을 거야 아마 뭘 볼 거냐면 우리 요거부터 얘기할까? 토크란 놈은 전류의 제곱에 비례하고 회전수 제곱에 반비례한다 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우리 지난 언제 2013년도 문제 풀이했을 때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전수가 크면 토크가 작아진다. 그래서 이 관계 때문에 전차용이나 아마 기준기에 사용이 된다. 제가 이렇게 설명해 드렸을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특성이 얘는요. 전격전압에 무슨 운전을 하면 안 되냐면 절대적으로 무부하 운전을 하면 안 됩니다. 무부하. 자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요. 무슨 얘기냐. 전동기가 있는데 겉부분에 이제 벨트를 걸고 운전하죠. 그럼 얘는 전동기 입장에서 벨트를 걸었다는 얘기는 그 벨트는 뭐야? 부하가 된다 그 얘기죠. 그럼 전동기에 부하가 걸려있는 상태가 전격 속도가 될 것인데 전동기가 있는 상태에서 부하가 벗겨지게 되면 무부하가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전동기 입장에서 벨트는 부하인데 정확히 얘를 걸고 감싸안고 돌아가야 회전을 해야 전격 속도, 안정된 속도로 운전이 될 것인데 전동기의 입장에서 그 벨트가 벗겨졌을 때는 무부하 상태가 된다 그 얘기죠. 그럼 무부하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속도가 더 빨라지겠지. 그래서 얘는 결론이 뭐냐? 위험속도에 도달이 됩니다. 위험속도.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요 기어나 체인 방식을 쓰는 이유가 바로 얘 때문에 그런 거예요. 벨트가 벗겨지지 않도록 기어나 체인 방식을 쓰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도 하나 또 정리를 해보면 회전수 공식이 있죠. 회전수 공식을 쓰게 되면 K에다가 파이분의 2라고 쓸 수가 있겠죠. 물론 60을 곱해야 단위가 RPM으로 나옵니다. 분당 회전수. 그러면 무부하라는 얘기는 뭐예요? 부하 전류가 0이 된 거야. 벨트가 걸려있는 상태는 부하인데 전동기 입장에서 벨트가 벗겨졌으니까 무부하 상태가 되더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무부하 상태가 되면 결론은 뭐야? 우리 직권에서는 뭐야? IA와 IS와 I와 자속 파이가 똑같잖아요. 전류가 일정하니까. 직렬로 연결돼 있으니까. 그럼 I가 0이라는 얘기는 뭐야? 자속도 0이 된다는 얘기죠. 자속도.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회전수에 적용을 하게 되면 자속이 0이 됐을 때 회전수는 얼마예요? 무한대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속도에 도달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요. 거기 직권전동기는 무슨 상태? 무부하 상태 하나 잡아주면 되고요. 그럼 무부하라는 얘기는 1번하고 4번이 있겠죠. 그죠? 둘 중에 하나가 답이 되시는 거야. 두 번째 할게요. 두 번째. 우리 분권전동기가 있는데 이 분권전동기라는 놈 우리 계좌와 전기자가 병렬로 연결되어 있는 놈이라고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렸죠. 그래서 이 놈 우리가 토크가 전류 1승에 비례하고 회전수 1승에 반비례한다라고 제가 설명을 해드렸죠. 그럼 얘는 뭐냐면 우리 전격 전압 상태에서 부하가 걸려있는 상태에서 무여자를 하면 안 됩니다. 무여자. 그럼 이 무여자가 왜 하면 안 되냐? 우리 계좌 권선을 하나 그려볼까요? 자, 우리가 이렇게 병렬로 연결되어 있는 분권전동기를 그릴 수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전기자가 있겠고요. 이런 형태가 될 것인데 자 전동기 여기 이제 전류가 흘러가겠죠. 전압을 걸어서 전류 I라는 놈이 흘러가면 여기에 계좌 전류가 들어오겠죠. 근데 여기에다가 예를 들어 제가 퓨즈를 하나 여기다 걸은 거예요. 퓨즈를. 자 전류를 이렇게 한번 표시해 봅시다. 자 요 놈을 갖다가 이렇게 한번 제가 표시를 해볼게요. 여기에 퓨즈를 하나 이렇게 걸어요.
뭐 고리 퓨즈를 여기 IF가 이제 흘러갑니다. 그럼 얘가 이제 흘러가게 되면 이 계좌 전류가 커질 수밖에 없죠. 왜? 자속을 많이 만들어내야 기전력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때의 계좌 전류는, 특히 기동시의 계좌 전류는 대따 클 수밖에 없습니다. 기동시의 계좌 전류는 커야 자속이 커지고 토크가 또 커지기 때문에, 그래서 얘가 큰 전류가 들어오면 얘가 끊어질 수가 있다는 얘기죠. 퓨즈가. 과전류에 의해서. 그래서 용단이 되는 상태인데 끊어지게 되면 계좌 전류가 공급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자속이 얼마냐면 얘가 0이 돼버리니까 자속도 0이 돼버리는 거야. 그럼 결론은 뭐예요? 0이 되는 순간 회전수는 무한대로 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무여자가 되면 얘도 마찬가지예요. 위험 속도에 도달이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왜 무여자라는 표현을 했어요? 자, 얘 계좌 전류가 공급이 안 돼서 퓨즈가 끊어지면서 공급이 안 되니까 0이 돼버릴 거 아니야. 그럼 자속도 0이 되니까 우리가 자속이 없다. 무여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직권에서는 무부하, 분권에서는 무여자 잡아주시면 돼요. 별도로 나올 때도 있죠. 각각. 직권전동기가 위험속도가 될 때는 언제입니까? 그러면 전격전압의 무부하. 분권전동기가 위험속도가 될 때는 언제입니까? 그러면 전격전압의 무여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잡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몇 번이냐면 1번이 되겠죠. 1번. 그렇죠? 직권은 무부하. 분권은 무여자. 이렇게 잡아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분권이라는 놈은 항상 계좌권선에다가 퓨즈나 개폐기를 쓰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명시가 되어 있죠. 자, 그다음 50번 가도록 합시다. 변압기 결선 방식 중 3상에서 6상으로 변할 수 없는 거 물어봤죠. 이거 아까 제가 설명해드렸던 건데, 자, 잠깐 보도록 할게요. 우리 아까 1회 때인가요? 자, 상수 변환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시 또 한번 정리하는 거야. 첫 번째, 3상을 갖다가 우리가 2상으로 바꿀 때 결선이 있었어요. 그죠? 두 가지가 있는데 누구였어? 스코트 결선하고 또 하나 누구예요? T 결선. 그 다음에 옆에 또 하나 붙는 게 누구예요? 우드 브릿지가 있었죠.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3상을 갖다가 우리 6상으로 바꿀 때 결선 누구야? 포크 결선이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림 하나 그려가지고 뭐 T자 변압기 건수비는 해가지고 주자 변압기 건수비에다가 2분의 루트3을 곱해서 공식 하나 잡아드렸는데 그거는 아까 해드렸으니까 넘어가고 이거 종류만 잡아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3상을 6상으로 변환할 수 없는 거 물어봤잖아요. 그럼 없는 거니까 누구 찾으면 돼? 스코트 T결선이나 우드 브릿지. 지금은 얘가 답이 되겠죠. 우드 브릿지. 그래서 답은 4번에 있습니다. 이렇게 찾으라는 얘기죠. 다음 51번 가도록 합시다. 그 50번에 보면 1번, 3번, 2번이 1, 2, 3번인데 그건 다 누구 거냐면 사실은 3상을 6상으로 변할 때 결선 방법이에요. 근데 제가 그건 정리 안 해드렸어. 왜? 시험에 안 나와. 중요한 건 답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요 세 가지만 보시라는 얘기야. 자, 51번 보시면 3상 분권 정류자 전동기 슈라게 전동기 특성으로 하는데 이 기기란 과목이 상당히 짜증나는 게 뭐냐면요. 종류가 엄청나게 많죠. 전동기의 종류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 때문에 좀 짜증이 날 것인데 이런 문제들은 단답형 문제니까 좀 답으로 보시라는 얘기야. 잘 나오진 않아요, 솔직히. 그래서 이런 걸 다 하나하나 설명하려면 너무 시간도 오래 걸리고 좀 그래요. 제가 봤을 때 이걸 하나하나 기계적인 특성을 다 설명할 수도 없는 입장이라서 제가 그래서 슈라게 전동의 특성 물어보면 이런 것도 답으로 좀 보시라는 얘기지. 그래서 얘는요 1차 권선을 회전자에 놓고 2차 권선은 고정자에 설치한 권선형 3상 유도 전동기를 우리가 슈라게 전동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 답이라고 쓰고 1번 체크 하나 하시면 된다 그 얘기예요. 자, 그 다음 52번 가도록 합시다. 52번 문제. 단상변압기에서 이것도 잘 나오는 문제죠. 단상변압기에서 전부하시 2차 전압이 100V고 V2N을 갖다가 100V라고 줬고요. 그 다음에 전압 변동률이 엡실론인가요? 엡실론 3%를 주고 있고 그 다음에 1차 단자 전압 물어봤죠. 우리 1차 단자 전압 이거 잘 나오는 문제입니다. 변압기 쪽에 전압 변동률에서 권수비는 얼마예요? 권수비 30대 1인가요? 20대 1이니까 그렇지 20이 되겠죠? 1분의 20이니까 우리 항상 2차분의 1차가 되는 거니까 자, 요거 원래 공식이 어떻게 들어가냐면 1차 단자 전압이란 놈은 A의 V2 제로가 되고요. A에다가 다시 쓰면 1 플러스 전압 변동률의 V2N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 앞에서 제가 한번 설명해 드렸는데 아마 2010
3년도 풀이할 때 제가 설명해드렸을 건데 다시 한번 보면 1차 단자 전압을 물어보면 다 곱하라고 했어요. 다 계산을 해주는데 만약에 2차의 무브와의 전압을 물어봤다. 2차의 무브와의 전압을 물어봤을 경우에는 A를 빼라고 얘기를 해드렸을 거예요. 제가 A를 뺀 나머지만 계산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왜? 2차와 2차 사이에 권수비가 있어 없어? 없기 때문에 1차와 2차 사이에만 권수비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헷갈리면 그냥 1차 단자전압 공식을 다 계산해 주는 걸 외우면 돼. 어차피 시험 문제는 1차 단자전압이 거의 대부분 나올 거니까.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써드릴게요. V1에는 A에다가 1 플러스 전압 변동률에 V2n을 곱해주면 됩니다. A가 얼마냐면 20이었고요. 1 플러스 전압 변동률이 3%, 0.03. V2n 2차 전압이 100. 그러니까 100보다는 큰 전압이 나오겠죠. 자,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 얼마 나오냐면 2060 나오네. 2060V. 그래서 이거 답 몇 번?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결을 해주시면 되겠죠. 거기 보시게 되면 원래 전압 변동률 해가지고 뭐 V2n분의 V20 마이너스 V2n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그 공식도 원래는 외워야 돼요. 원래 제가 전압 변동 공식 쓰게 되면 두 가지 있잖아요. 두 가지. V2n분의 V20 마이너스 V2n. 그죠? 곱하기 100. 또 하나 공식이 뭐예요? P 코사인 세타 플러스 마이너스 Q의 사인 세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요거를 무브와 전압 이건 전격적으로 항상 무브와 시가 크다라는 거 알고 계셔야 되고 그 다음에 P는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저항 강화율이죠. 그 다음에 Q는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리액턴스 강화율 얘기하는 거잖아요. 리액턴스 강화율. 그 다음 플러스가 될 때는 언제 얘기하는 거였습니까? 우리 플러스일 때는 지역률이었죠. 뒤질 때 역률이다. L. 그 다음에 마이너스는 진역률. 앞설 때 역률 C. L하고 C는 항상 반대에 반대. 근데 위상이 뭐 역률이 뒤질 때 플러스 앞설 때 마이너스인데 아무 조건이 없을 때 무조건 플러스예요. 왜? 얘가 기준이죠. 우리 모든 부하가 L이니까. 느린 부하. 그래서 L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코사인 세타가 뭐 0.8이면 0.6. 그죠? 이거 1이면 0, 0이면 1, 0.6이면 0.8. 뭐 했던 거 내용이 되겠죠. 자, 여기까지 했고요. 53번 칠판 정리하고 또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53번 가도록 할게요. 자, 53번 보시면 2차 측 저항을 2배로 하면 최대 토크는 몇 배로 됩니까? 물어봤는데 이 문제도 상당히 잘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죠.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그 최대 토크 시 슬립의 크기를 보면 최대 토크 시 슬립의 크기 쪽에서 나오는 얘기죠. 우리 삼상유도 전동기입니다. 이쪽에서 우리가 뭔 얘기했냐면 우리 슬립이란 놈은 뭐예요? 2차 저항에 비례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2차 저항이 커지면 슬립이 비례해서 커진다. 이게 바로 비례추이의 원리가 되는데 요게 바로 누구냐면 우리 그 최대 토크 요 상태가 두 개가 동시에 커졌을 때 최대 토크는 항상 일정하다라고 했던 거예요. 또는 뭐라고 됐어요? 우리 불변한다고 그랬죠. 불변. 변하지 않는다. 이게 다 이제 답이 되겠죠? 이런 것들이. 시험 문제는 두 가지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2차 저항이 2배 되면 슬립은 2배. 2차 저항이 2배 되면 최대 토크는 2배가 아니라 항상 일정하다. 불변,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찾으면 되겠죠. 그럼 지금은 최대 토크 물어봤으니까 몇 배예요?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N배가 되면 슬립도 N배. 최대 토크는 항상 일정, 불변,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찾으면 됩니다. N배로 나온 적도 있어요. 자, 답은 3번이었고요. 넘어가서 54번. 이것도 잘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가 되겠네요. 전동기가 나오는데 우리 동기전동기 뭐냐면 전기자 반작용 얘기죠. 우리 전기자 반작용 나오면 항상 그림 기억하시라고 그랬잖아. 그림.
어떤 그림이냐면 이런 그림이었을 거예요. 이런 그림. 그래서 왼쪽이 누구? 우리 항상 발전기. 오른쪽이 누구야? 항상 전동기. 위상은 시계의 반대 방향. 위에는 항상 전류가 기준이 되는 축이다 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여기도 전류. 그래서 위에는 누구? 우리 자수기 감소하는 감자. 위에는 누구? 자수기 감소하는 감자. 밑에는 누구? 자수기 증가하는 증자. 밑에는 누구? 자수기 증가하는 증자. 이걸 우리는 다른 말로 뭐라고 됐어요? 우리 자화작용이다라고 했죠. 자화작용. 같은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나오면 무조건 발전기인지 전동기인지 여러분들이 그걸 먼저 찾아야 돼요. 자, 지금은 뭐라고 했냐면 전동기라고 했어. 그럼 전동기에다 여러분들이 밑줄 하나 딱 걸으시면 돼. 그리고 감자작용에다 밑줄 그으면 돼요. 그러면 전동기란 놈은 항상 우리가 점을 찍을 때 요 위치에 점을 딱 찍으시라고 그랬죠, 제가. 찍은 다음에 감자니까 여기 위에 있는 놈이잖아요, 위에. 그러면 뭐 할 때 전류가 앞설 때가 되는 거죠. 뒤질 때 밑으로 가야 되잖아. 반대 방향이니까. 이렇게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지금 회전 방향이. 그러니까 같은 방향이면 앞설 때, 반대 방향이면 뒤질 때. 얘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회전하는 거니까 우리 발전기라고 주면 여기 위치에서 이렇게 주면 같은 방향이면 앞설 때, 반대 방향 뒤질 때 이렇게 잡아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 위치에서 전동기니까 오른쪽에서 감자라고 했으니까 위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방향이니까 앞서는 거지. 이렇게 찾으면 됩니다. 그래서 앞선 전류가 흐를 때, 그래서 답 1번 되겠죠. 우리는 전동기를 딸 때 공급전압 갖고 따지는 거예요. 전동기는 전압을 공급하는 거고 우리 발전기는 기전력을 만들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얘는 기전력, 전동기는 공급전압. 이거 가지고 따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전류와 전압의 관계를 따지는 거예요. 전류와 전압. 전류와 전압. 전류와 전압. 근데 그냥 제가 발전기 전동기라고 쓰는 이유는 요 위치를 잡아주라는 얘기야. 전동기 나오면 위치, 발전기 나오면 요 위치에서 위로 가냐 아래로 가냐 그것만 따져주라는 얘기입니다. 하실 수 있겠지. 요 정도 설명해드렸으면. 자, 그래서 답은 몇 번이냐면 1번 되시는 거예요. 1번. 55번 갈까요? 답이라고 하나 쓰시고 밖에 나오는 놈이 아니다. 이 방향성 3단자 사이리스턴 어느 것인가? 요거는 누구냐면요. 트라이액이에요. 트라이액. 우리 트라이액이 어떻게 생겼냐면 심벌이 이렇게 생겼어요. 삼각형 여기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 이 삼각형이 뭘 의미하는 거야? 그리고 이렇게 돼 있죠. 여기 단자가 이렇게 3개 있어요. 이 삼각형이 전류의 방향을 의미하는 거예요. 전류의 방향.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렇게 써 있잖아요. 이 AC가 뭐냐면 교류예요, 교류. 교류면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는 정방향, 역방향이니까 정방향, 역방향. 그래서 삼각형 양쪽으로 되어 있고 단자가 3개예요. 그래서 방향이 한쪽으로밖에 못 흘러가면 단방향, 양쪽으로 흘러가면 쌍방향, 이방향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네. 그래서 쌍방향, 이방향, 3단자 트라이액 되겠습니다. 답은 4번. 다음 56번 갈까요? 60Hz 6극 10kW의 유도전동기가 슬립 5% 운전할 때 2차 동선이 500W입니다. 전동기의 전부하시 토크를 구해주세요. 자, 우리 토크 공식 한번 써볼까요? 우리 kgm 나오면 공식 하나밖에 없다. 하나만 기억하자. 0.975 n분의 P0를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0.975에다가 P값이 출력이 얼마냐면요. 출력값을 갖다가 10kW 줬잖아요. 그게 출력이 되겠지. 그래서 10 곱하기 10에 3승 잡아주시면 되는데 문제는 N이에요. N. 회전자의 속도를 갖다가 안 줬다라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요거를 갖다 여러분들이 구해야 돼. 그럼 우리 회전자의 속도 공식은 뭐야? 1-S의 NS라는 공식 있죠? 요거는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슬립 공식에서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NS분의 NS-N. 그래서 요걸 이항하면, 요거 값 구하면, 이항해서 구하면 요 공식이 나온다 그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요거 우리 회전자의 속도 공식 나오면 이거 무조건 하나밖에 없어요. 이것만 기억하면 돼. 그리고 NS는 뭐예요? P분의 120F 하고 나오면 되겠지. 자, 그러면 1-S인데 슬립을 얼마 주냐면 5% 줬으니까 얼마? 0.05고요. NS는 동기 속도니까 안 줬을 거야. P분의 120F 이용해서 구해주면 됩니다. 극수가 6극짜리고요. 120의 주파수가 얼마냐면 60Hz가 되겠네요. 1200rpm 나오죠. 자, 그럼 여기다 이제 1200 곱해주시고 계산기 누르시면 돼. 여기 얼마 나오냐면 1140 나와요. 1140rpm. 그럼 이제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겠죠? 지금 다 여기다 넣어야 되겠죠? 여기다 1140
그래야 토크 값이 나오니까.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 얼마 나오냐면요. 8.5 정도 나옵니다. 약 8.5 kg 메타. 그래서 답은 몇 번에 있어요? 2번에 있겠네, 2번. 이렇게 해서 해결하시면 되겠죠. 다음 57번 또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7번 문제는 사이드털 레칭 전류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은? 하고 물어봤는데, 우리 레칭 전류라는 게 뭐예요? 사이드털을 턴온시키기 위해서, 전류를 그러니까 통과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의 순전류를 우리가 레칭 전류라고 얘기를 합니다. 레칭 전류. 그래서 턴온하기 시작한 순전류라고 얘기를 하면 돼요. 그래서 답은 4번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좀 많이 출제가 됐었던 문제예요. 얘도 답이라고 써도 돼요. 똑같이 출제가 됩니다. 자, 그 다음 58번 문제 가도록 할게요. 전기자 반작용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물어봤죠? 우리 전기자 반작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까도 제가 설명해드렸던 건데, 직류기에 우리 전기자 반작용에 대해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기자 반작용 나오면 일단 무조건 어디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우리 주자속에. 그러니까 계자에서 발생하는 자속을 우리가 주자속이라고 그래요. 예. 또는 우리 계자 극에, 어차피 자속은 계자로부터 발생하는 거니까 계자극, N극, S극 얘기하는 겁니다. 또 우리 계자 자속이 되겠죠. 계자에서부터 자속이 발생하니까 여기에 아무튼 뭘 하는 거예요? 영향을 주는 현상이에요. 좋은 게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극이 있잖아요. 이렇게 간략하게 제가 설명만 해드릴게요. 여기 N극이 있고 여기에 S극이 있어요. 아까도 제가 설명해드렸는데, 자, 여기에 계자가 있죠. 아까가 아니라 우리 12년 1회, 그죠? 12년 1회 문제 풀 때 얘기했던 겁니다. 자속이 이렇게 발생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유익한 자속은요, 얘밖에 없어요. 얘밖에. 무수히 많은 자속이, 자력선이 만들어지는데 얘밖에 없다고. 나머지는 우리에게 불필요한 것들이야. 그러니까 전기자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가운데 축이 있단 말이에요. 축이. 아까도 얘기했죠.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권선이 있고, 그죠? 여기는 나오는 권선이 있겠죠. 나오는 권선이. 우리가 보통 이렇게 점으로 많이 표현하거든요. 그러면 이 들어가는 놈과 나오는 놈이 전류가 인가되면 또 다른 자력선이 이렇게 만들어지죠. 자력선이. 암페 오른나소 법칙에 의해서. 그러면 이 놈이 지금 봐봐요. 주자속이 필요한데 이 놈이 꺾이면서 서로 상쇄를 시켜버리죠. 상쇄를. 그리고 이게 이렇게 퍼져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주자속이 눌리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쪽으로 이렇게 자속이 이렇게 퍼져나가는 느낌. 이걸 갖다 우리 뭐라고 하냐면 편자작용이라고. 편자작용. 자속이 한쪽으로 쏠린다는 얘기죠. 그럼 중성축이 이동이 돼버려요. 그 손실에 의해서. 축이 쉽게 얘기하면 휘어진다라고 보면 돼. 그래서 중성축이 이동되기 때문에 그 중성축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가 달려있다고 그랬어요? 브러쉬가 달려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동이 되면 기전력을 바깥으로 끄집어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브러쉬를 이동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발전기는 항상 회전 방향, 전동기는 회전 반대 방향이 되는 거죠. 자, 브러쉬를 이동시켜야 된다. 그래서 우리 발전기는 회전 방향으로 이동을 시키고, 전동기는 회전 반대 방향으로 이동을 가지고 우리가 보극이 없는 상태에서 기전력을 끄집어낼 수가 있겠다 그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돌아나가는 놈이니까 서로 상쇄가 되죠. 자속이 감소하는 감자작용이 발생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야? 얘가 기전력이 여기서 이렇게 빠져나오다가 중성축이 이동되면 순간적인 전압차가 발생되면서 불꽃, 아크가 일어나는 거죠. 불꽃, 섬락이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놈 때문에 바로 정류자가 정류를 시킬 때, 교류를 직류로 바꿔줄 때 파형이 찌그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누구냐면 전기자 반작용에 바로 영향이 되는 겁니다. 영향. 그럼 방지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방지법.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가 나오는 거죠, 두 가지가. 그래서 첫 번째 누구냐면, 자, 여기다 잡아드릴게. 두 번째 우리 방지법. 첫 번째가 바로 누구냐면 보상권선이죠. 두 번째가 누구냐면 보극이죠, 보극. 보상권선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돌아가는 자속을 없애기 위해서 전기자 권선과 이 보상권선을 반대 방향으로 감아주는 거예요. 반대 방향으로. 그러니까 이쪽은 들어가는 방향으로 감아주는 거죠. 그러면 서로 상쇄가 돼버린다고.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주자속만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계좌 극에다 홍을 판 게 보상권선이고요. 그래서 요건 어떻게 갚는 거냐? 전기자 권선의 전류 방향과 어떻게 감아요? 반대 방향으로 감아주면 되겠죠. 반대. 그래야만 서로 상쇄가 되니까. 그래서 이 보상권선을 어떻게 감아요? 물어보면 정반대라고 여러분들이 외우시면 되는 거야. 정반대. 그 다음 보극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보극이란 놈은 여기 위쪽과 아래쪽에 하나의 보조 극을 설치해 주는 거죠. NS 극을. 그러면 이렇게 올라가면서 편자작용이 서로 상쇄가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요 보극을 설치했을 때 중성축이 이동됐던 놈이 원래 위치로 돌아오면서 그 불꽃 섬나기 발생됐던 것을 갖다가 억제시켜준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는 우리가 전압 정류 역할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전압 차를 줄여서 양호한 상태의 정류를 얻는 거죠. 보고. 그래서 우리 전기자 반정의 방지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자, 그래서 요 정도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거 틀린 거 물어봤잖아요. 그러면 얘는 답이 몇 번이 나머지는 그냥 쭉 읽어보시고요. 1번이 답인데 왜 1번이 잘못됐냐면 중성축이 이동하여 여기는 맞아요. 주자속이 증가하는 게 아니라 감소한다고 했죠. 감자작용이 만들어지니까. 정주합판 사이에 전압이 상승한다. 그러니까 주자속이 증가가 아니라 감소해야 된다고 그래. 감소. 감자작용이 발생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알아야 돼. 자속이 감소하죠. 감자작용에서. 그럼 기전력이 감소하죠? 그럼 발전기 용량도 감소하겠죠. 그죠? 출력의 변화가 있죠. 출력이 감소하는 거니까. 출력의 변화가 없다라고 나온 문제도 있죠. 과거에. 기출문제 보시면. 그래서 그런 것도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나머지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59번 가도록 합시다. 두 문제 남았네요. 자, 59번은 이것도 잘 나왔던 문제 중에 하나인데 1차 전압이 3300이래요. V1. 그 다음에 권수비 A는 30을 줬고요. 단상면압계 밑줄 하나 그시고 전등부하의 밑줄, 전등 우리 항상 얘기했지만 전등부하에서 역률이 얼마예요? 역률. 코사인 세타 1로 잡아주는 거죠. 1. R만의 회로, 전등만의 회로 무조건 역률이 1입니다. 손실이 거의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전등부하에 20A 공급했다는 얘기는 우리 부하는 항상 2차 측이 걸잖아요. 변압계에서. 그러니까 얘는 전등부하에 흐르는 전류 2차 전류가 얼마라는 얘기? 20A라는 얘기예요. 우리 부하는 항상 2차 측에 걸어주기 때문에. 그리고 입력 물어봤는데 입력이란 놈의 단위를 보니까 누구의 단위를 줬냐면 킬로와트죠. 킬로와트. 우리 입력은 항상 1차예요, 2차예요. 1차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단위가 유효전력이잖아요. 그럼 유효전력은 P1이라고 쓰고 1차니까 입력. V1, I1, 코사인, 세타하고 잡아주면 돼요. 킬로와트니까 몇 승? 10에 마이너스 3승을 잡아주면 되겠지.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 입력이면 1차니까. 출력이면 2차. 그죠? 출력이니까. 그래서 여기 단상이기 때문에 또 루트3이 빠지는 겁니다. 3상이면 루트3 들어가는 거고요. 그럼 집어넣으면 돼요. 이제 3300. 그 다음에 I1은 안 줬어요. 그러니까 권수비하고 2차 전류를 이용해서 구하면 되겠지. 우리 권수비 공식이 어떻게 되나요? 한 7개 써볼까요? 제가 다시 한번 써드릴게요. 예전에 한번 정리해드렸던 것 같은데 또 써드릴게요. 2차분의 1차. 그 다음에 N2분의 N1. 이건 기전력비예요. 그 다음에 V2분의 V1 단자전압비. 그 다음에 전류비만 반대가 된다고 그랬잖아. I1분의 I2. 그 다음에 나머지 3개는 어떻게 되는 거야? 항상 루트 들어가는 거죠. 우리 단위가 옴으로 되는 놈들. R2분의 R1 루트 X2분의 X1 루트 Z2분의 Z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옴의 단위는 루트 C고요. 2차분의 1차. 나머지 다 2차분의 1차인데 전류만 반대가 되고 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거 I1은 요거 자리 바꾸니까 I1은 뭐야? A분의 I2가 되는 거죠. 그래서 A가 얼마냐면 30이고요. I2가 얼마냐면 20. 그래서 곱하기 역률 1이고요. R만의 회로, 전등만의 회로 마이너스 3승 해주면 답이 나오겠죠. 2.2kW 나오나요? 2.2kW. 2.2kW 답 몇 번? 1번이 해당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60번 문제 마지막 일단 가도록 하겠습니다. 변압기 성춘철신 강판 재료의 규수함이라고 물어봤는데 제가 이렇게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우리 기본적으로 나오는 손실이 철손이 있는데요. 철손을 우리가 PI라고 그래요. 우리가 철손에서 나오는 손실이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 누가 있냐면 히스테리 C손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열받으면 히스테리 노처녀들이 얘기하죠. 히스테리 부린다 뭐 그런 얘기 하는데 pH를 갖다 우리가 히스테리 시손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얘를 갖다 감소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 규소광판을 사용하죠. 그 다음에 우리 와류손 감소 와류손을 갖다가 우리 맴돌이 전류손이라고 하는데 이걸 우리가 P2라고 하겠죠. 그래서 이거 감소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성층 철심을 하죠. 그래서 모든 그 변압기 철심은 다 잘려져 있죠. 그래서 요거 교수의 함유량이 4%예요, 4%. 그 다음에 요 성층 철심을 얇게 포갠 두께가 얼마냐? 0.35에서 0.5mm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해놓으면 될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얘하고 얘를 감소시킨 이유가 뭐예요? 철심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줄이려고 이 두 가지를 이용해서 사용해서 감소를 시키겠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 더 얘기하면 우리 동손의 크기가 얼마예요? 동손 우리 PC라고 하죠. P는 뭐야? VI I제곱을 R분의 V죠. 그래서 I제곱이 R이죠. 전류의 제곱만큼에 비례해서 손실이 발생한다. 그죠? 그 얘기죠. 이것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 문제는 답이 몇 번이에요? 규수 함유량 밑줄 그시면 돼. 규수 함유량. 그래서 함유량 물어봤어요. 4%. 답 3번이 되겠죠. 두께 물어보면 이 성층 철심의 강판 두께 물어보면 요거 0.3, 0.5mm 요거 찾으시면 되고요. 자, 함유량이니까 4%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기사 2012년 2회 문제 풀이까지 한번 풀이를 한번 해봤고요. 여기까지 해서 일단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